윤석열이 결국 본인이 내란 수괴라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극적인 모습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적극적으로 탄핵 심판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평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변호인 단질에 내내 눈을 감고 있었던 지난 변론 때와 달리 어제 변론 때는 변호인에게 쪽지도 주고 질의도 맡기도 했죠. 한 번도 빠짐없이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참석하고 있고 잠을 자기도 하지만 뒷자리 변호인과도 수시로 귓속말을 하고 직접 쓴 쪽지를 건네기도 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쪽지를 받은 변호인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추궁하기도 합니다. 변호인이 격앙된 모습을 보이자 윤석열은 어깨를 툭툭 치며 종이에 뭔가를 적어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다음 신문을 이어갈 변호인과 미리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변호인 발언을 막으며 유리한 증언을 더 확보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은 다음 주 2차례 이어지는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도 직접 참석해 변론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굉장히 다급하긴 할 겁니다. 탄핵뿐만 아니라 본인이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하는 게 수두룩하다는 걸 알고 있겠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차 시추 결과 경제성 부족 판정이 나온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건 하려고 한 것 9시 뉴스톱으로 한번 올리려는 특수부 검사 기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의원은 7일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했다며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산자부 차관이나 국장이 발표할 내용을 윤석열이 급해가지고 한 건 하자 해가지고 국무회의 중 나와서 5분 딱 발표하고 질문도 안 받고 들어가 버렸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건 윤석열 자신도 자신이 없었던 것이라며 마치 특수부 검사가 누구 하나 잡아가지고 일면 톱에 한번 9시 뉴스에 톱으로 한번 올려먹을 그 특수부 검사 기질로 대왕고래 사업도 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했는데 대왕고래 사업 때문에 윤석열 등 터졌다고 했습니다. 또 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망발적인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얼마나 허구냐고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온 박준섭 경제수석 신문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인원 논란 등 헌재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보인 언행에 대해 일국의 대통령이 말꼬리를 잡아 책임을 회피하고 부하들한테 넘기려고 한다고 했고요.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도 내가 시켰다. 내 죄다고 했는데 윤석열은 어떠냐. 점도둑 두목만도 못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즉시 임명하겠나라는 질문에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한 데 대해 탄핵까지 언급하며 최 대행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끝일지 무서울 정도입니다. 지금 당장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도 몇 년은 걸릴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강도 높은 수사를 하여 끝까지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성난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듭 주장을 하던데 그렇다면 대통령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대통령의 명령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건 없었고, 아니 대통령의 명령이 무엇이었냐고요? 예, 비상계엄이다 출동하라 그거였습니까? 그건 국방부 장관 지시였고, 네. 제가 인식한 것은 그 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 담화가 전략적 차원의 지침으로만 이해했습니다. 대국민 그러면 TV 보고 대국민 담화 보고 군을 움직였다 그런 얘기입니까? 거기서는 군 움직이라는 말은 없으셨던 것 같고, 네. 다만 상황 인식을 정확하게 시키신 것 같은데, 대통령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러면 대국민 담화 외에는 없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비상계엄은 평시가 전시로 전환되는 건데요. 증인은 그듭 국회로 출동한 부하들에게 소총을 차에 두고 내리라라고 명령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전시 상황에서 왜 총을 놓고 내립니까? 전시 상황을 이해하지 않았고, 이게 장관님께서 저한테 작전 지시로 현장 출동한 다음에 그 다음 문부는 군사적인 건 제 책임이고 제 권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상황 평가하고 그 다음에 금지 사항으로 국제법원에 그러니까 검토해서 지침 알았어. 그러니까 아까 국방부 장관이 그 비상계엄 출동과 주요 시설 확보를 얘기했다면은 이미 총 놓고 내릴 때는 작전 대상이 시민이거나 국회의원임을 안 거예요, 그죠? 그 반대죠. 그러니까 유혈 사태를 생각한 거죠. 위험하다. 총을 들고 가면 자칫 위험하다. 만약에 북한 도발이나 이런 정말 비상계엄 실제 상황이라면은 총을 놓고 내려가면 안 되지요. 총 들고 가야지. 완전 무장한 채로. 당연합니다. 그렇죠. 네. 그게 모순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진우 사령관이 경비단장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부분이나 또 대통령이 총을 쐈으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라는 등에 관해서는 어차피 제가 물어봐야 증인은 거부할 테니까 더는 여기에 대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하겠습니다. 전 수방사령관으로서 부하들에게 그릇된 본보기는 되지 마십시오. 아까 기관이 수십 년간 군무에 종사해온 것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군의 기관과 또 자신과 군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까 항명제를 염려했다라고 하시는데요. 군 형법상 항명제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명령에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부당한 명령이라면 항명제 적용되지도 않는데 항명제 때문에 군인이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면서 자신을 합리화하지도 마시고 그릇된 분보기가 되지 마시고요. 만약 그렇게 가면 부하들을 똑같은 상황에서 또 다른 제2차, 3차 이런 데 빠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당부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부하들 앞에서 절대 그 문제되지 않게끔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을 놓고 내리라고 한 건 잘한 겁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으니까. 네, 박선호 의원님, 네, 돌아서 하십시오. 5분짜리입니다. 저는 아까 안 했 3분이 아닙니다. 안 하셨나요? 예. 아니 차례가요. 존경하는 간사님 차례가 자, 차례인데 5분짜리 차례를 안 했다. 자, 아직 제가 이제 파악했잖아요. 3분을 써놓잖아요. 왜 그러세요? 제가 3분 써놓잖아요. 그래? 네, 자, 하십시오. 3분. 김대우 장군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시간 늦지 말고요. 이진동 대검 차장도 주목해서 봐주세요. 제가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9시 40분 신성범 정보위원장실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만나서 여인영 사령관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자세히 한번 봐주십시오. 방첩사는 합수본부장 임명 대비해서 준비했다. 그리고 노란색 보이시죠? 선포되고 장관 지시 계속 받았다.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전화가 왔겠나. 군인인데 위기 상황이라 장관 지시 사항을 이행은 했다. 신중하지 못했다. 합수부 준비가 맞다고 보였다. 그래서 합수부 준비에 집중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단장도 이와 관련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인원들은 국회 선관위
새벽 1시에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보십시오. 합수부 준비하다가 국회 의결 보고 1시 30분에 그만해라. 그런데 상황 종료를 정확히 언제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또 병력 철수 지시는 수방사 특전사가 빠지고 그리고 체포조는 홍장훈 선배, 홍장훈이 육사 43기 그리고 방첩사 여인영 47기죠. 알고 계시죠? 선배가 얘기했는데 장관 얘기 들을 때 사람 이름 이야기했고 미리 메모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치파하라고 했는데 기억도 잘 안 난다. 장관에게 명단 받았던 명단. 이진동 차장께 제가 이거 증거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 지시 내용도 기억에 남겨둬라. 이것은 신성범 위원장의 발언이고 위치 파악을 하고 장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성범 위원장 왜 체포 대상자가 그들이냐 했을 때 왜 그들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심경은 참담하다. 특히 국민들이랑 부하들께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합수부장이 될 것 같고 의명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인영 사령관이 신성범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보위에. 저는 정보위 간사로서 그 자리에 있어서 받아 적은 겁니다. 대체로 수사단장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과 같죠? 제가 아는 부분은 합동수사 본부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그 부분은 제가 맞는 것을 확인되는데 다른 것은 제가 다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호 장군은 잘 모르신다 이거죠. 예. 다만 그 저쪽에 파견되는 거 선관위하고 국회에 새벽 1시에 나갔다 이런 건 알고 계시겠네요. 선관위는 전혀 몰랐고 그러면은 B1 벙커 수감 시설 알아봐라 그것만 들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수방사로 이송하라는 지시와 예. 비용 벙커가 구금 시설로 가능한지는 저한테 지시한 게 아니고 제 수사단 밑에 있는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지시를 직접 했습니다. 청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승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호 단장님. 예. 예. 그 윤석열 공소장에 따르면요. 여인영 사령관이 김 단장에게 계엄 선포 30분경인 12월 3일 23시에 국방부 장관에게 받은 14명 명단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명령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소장에. 예. 인정하십니까? 체포해를 잡아들여. 그 내용이 아마 제가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분명히 잡아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고 잡아서 수도사령부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수방사로 수방사로. 예.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공소장에 또 보면 김 단장이 여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받고 4분 후인 23시 4분 김 단장이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실에서 방첩사 안보실장 수사조정과장에게 경찰의 호송차와 조사본부의 구금시설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직후에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사령관이 직접 그런 지시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은 그렇게 할 테니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라는 차원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김 단장님께서는 지난번 12월 10일 날 지난해 예. 저한테 답변하신 거 기억하시죠? 사령관이 B1 벙커를 구금시설로 쓸 수 있는지 수사단에 있는 이 실장에게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이 실장이 군사기밀수사실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숫자 2 실장입니다. 숫자 2 실장. 노. 네, 알겠습니다. 잠깐 멈춰주세요. 예, 됐습니다. 김주현 수석님. 나오겠.
그 민정수석 업무를 하다 보면 네. 이 사람들 이목을 피할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조용하게 만날 일들이 좀 간혹 있으시죠. 글쎄요, 뭐꼭 이목을 피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까? 아무 데서나 만나시죠? 그러면 보통 어떤 장소에서 만나요? 집무실에서 만나는 거예요? 글쎄요, 뭐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날 기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김 수석께서 예. 이상민 장관에게 전화해서 본인이 안가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예.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저희 실장님께도 들었고 어느 실장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보좌관에게 얘기를 해서 진행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네. 그럼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네. 그냥 안가를 쓸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쓸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의원님 말씀을 좀 그 대통령께서 저에게 그 언제든지. 필요할 경우에 안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하고 수석들이 가끔 안가를 사용합니다. 대통령 없이 그냥 사용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없이. 아니 대통령 예, 멈춰주세요.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대통령으로부터 일단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준 경호차장님.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이 바뀌는 것 같아서. 예. 대체 안가 관리는 누가 합니까? 경호처장이 관리합니다. 경호처장이 관리합니까? 네. 그럼 승인권자가 경호처장입니까? 제가 뭐 승인한다고 보기는 뭐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수석님들께서 쓰신다고 하면은 거기 출입 절차를 제가 해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 출입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사용 안 한 출입 절차를? 지금 비서실장이 말씀하신 수석들이 쓰라고 한 안가는 대통령님께서 주로 쓰시는 안가가 아니고 제가 대기하는 별채입니다. 그 안에서 안가 행사 때 경호처장이 대기하는 별채가 있는데 그 구석의 별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쓰시는 그 공간이 아닙니다. 주로 그 전에는 조금 쓰셨다고 하지만 안 가는 거의 쓰시는 공간이 아닙니다. 안 가는 내가. 제가 주로 대기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윤석열 탄핵이 끝까지 완결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쓴 혈세도 전액 강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시사소담이 24시간 365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